가끔 좀 미학의 강박에 있는 작품들이나 감독을 볼 때 보면 엄청난 커팅을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뭐 예컨대 누가 걸어간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발을 보여주고 손 흔드는 걸 보여주고 옆모습을 보여주고 뒤통수를 보여주고 이런 걸 다 이렇게 MTV처럼 조합을 해서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면 이게 시네마틱한가?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걸 가끔 보는데요. 다큐멘터리는 그런 멋진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을 화려하게 했다고 갑자기 그게 시네마틱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다큐멘터리적인 미학은 깊이 진정성을 담보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을 여러 개 내서 스타일리시하게 편집하면 그게 멋있는 다큐, 시네마틱한 다큐 이런 착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보다는 이 다큐멘터리적인 깊이감, 시간적 깊이감, 인물의 깊이감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판 불변의 법칙을 하나요? 이렇게 이 소스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촬영에 대해서 이런 군더더기들을 많이 편집을 하는데 이거는 더 깎아먹는 오히려 더 날 것의 매력이 더 있지 이렇게 뭔가 영화를 흉내낸 샷들이 이 영화를 다큐를 풍성하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다큐를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다큐에서 좋은 촬영의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롱 테이크로 보여줘요. 예컨대 15초 동안 계속 걸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미학적 선택일 때하고 아닐 때의 차이가 이런 건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15초 동안 표정 없는 걸 계속 지켜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만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되게 산만해서 한 5초 전 보다가 머쓱해져 갖고 핸드폰을 보잖아요. 이처럼 누군가의 표정, 심리, 심경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15초 동안 롱 테이크로 이렇게 보는 것들은 감독의 일방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건 이런 롱 테이크가 왜 필요한지 먼저 물어봐야 될 거고 그게 관객들도 함께 느끼는지를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학생들한테 왜 이렇게 찍었냐 하면 뭔가 느끼지 않냐고 이렇게 찍고 싶었다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관객이나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보든 말든. 이거는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관객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감독의 마음에서 이 대상을 찍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가 발현됐어요. 하지만 영화의 성립이란 것은 이 어떤 가공과 편집의 과정을 다 거친 뒤에 관객의 마음에 탁 꽂혔을 때 일기가 아닌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기를 써놓고 펼쳐 보이면서 작품이라고 우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객을 의식하라는 것들은 소통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관객의 맞춤형으로 영화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결국은 뭘 느낄까가 내가 던진 이슈와 내가 던진 이야기의 목적이란 거예요. 안 그러면 영화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영화라는 게 사실은 스크린에서 종착지거든요. 스크린에 빛이 비춰졌을 때 비로소 영화가 완성이 돼요. 그 완성의 필요 요건으로서 관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만 아우성일 뿐이죠. 나 혼자 썼던 일기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소통이란 부분들은 내가 이야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듣는 청중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소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일기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치장 같은 게 시네마틱해진다는 것들은 좀 일방적인 생각 같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포커싱되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승부를 볼 때 예산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촬영 부분은 어, 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알파벳을 완성했다고 이해를 의미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스트샷, 헤드룸 이런 것들을 다 외웠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배치가 됐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된다는 걸 알듯이 이 낱개의 알파벳을 외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어, 이게 구현되어진 편집본 또는 잘 되진 영화들을 분석하고 그 영화의 촬영의 방식들까지도 좀 낱낱하게 자기화시켰을 때 비로소 영상 문법이 정복이 되고, 영상 문법이 정복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어느 단어를 끄집어내고 어느 단어를 배열해보고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다큐멘터리 촬영에 있어 촬영 영상 문법이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를 좀 많이 못 봤어요. 좀 이거는 백드만 잘 담아내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유행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문장에 대해서 아직 문법을 다 못 배운 사람이 막 그 배열을 엉뚱하게 하면 뭐 실험시라도 되는 것처럼, 해체시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상 문법도 고정되게 있어요. 이거를 정복한 뒤에 스타일이 나오는 거지, 막 해체해 놓으면 뭔가 스타일이 발생한다는 생각들은 되게 유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영상 문법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딱 몸에 체화시킨 뒤에 접근을 해야지만, 그게 기계적으로 앵글을 탁 잡더라도, 근데 학생들한테 워크샵 수업 때 파스트샷만 하나 찍어 와봐 이렇게 했는데, 온전하게 뭔가 안 비어 있는 제대로 된 파스트샷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파스트샷을 정확하게 룸이 안정되게 황금 비율을 맞춰서 찍어내는 것들은 현장에서 연습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야지만 기계적으로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 헤드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허전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서는 다 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맞나? 이게 좀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정말 문법을 모르는 접근들이란 거죠. 그래서 영상 문법을 좀 집중적으로 내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라는 그 안정된 문법이 나의 체화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거친 후에 카메라를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현장에서 하다 보면이라는 것은 많은 실패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를 처음부터 안 겪고 싶다면, 실패를 좀 줄이고 싶다면 현장에 오기 전에 좀 영상 문법을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비로소 그 다음에 응용이 있고 파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